여러분들은요, 메모로 우리의 생각 정돈을 좀 하면서 보내는 그런 일상,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보통 사실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바라봐 보면, 이 생각의 세계가 막 그냥 널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의 세계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비정형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가슴 속에 생각의 세계가 액체처럼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잘 융합된 상태에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의 세계를 한번 사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생각의 세계가 부정형하게 막 널뛰듯이만 있는 것이야. 물론 이제 가끔 걔를 정돈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만 생각의 세계 전체를 보면 그렇진 않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부정형적이야. 널뛰어. 그러면 얘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힘은 적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뭐 회사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은 딱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작동을 하죠. 요컨대 생각의 세계가 정돈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나다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적 귀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나의 생각의 세계를 잘 정돈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나다운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의 정돈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널뛰는 생각의 세계를 한번 어떤 현상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게 다 생각의 세계로 누적되어서 액체 상태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인간은 그런데 경험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 부분을 밝히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경험한 것이 생각 속에 기억이라는 메모리의 형태로 있다는 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을 인간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이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칸트는 그걸 사변 이성이라는 용어로 썼죠. 우리가 뭐 뭔가 미래를 계획한다든지 신은 존재해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경험적 사고와 그걸 이제 선험이라고 하죠. 선험적 사고가 액체처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것을 일단은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걔가 어떤 양태로 표출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번역하면 이제 나선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스파이럴 띵킹이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방식이에요. 두 번째의 생각 표출은 이것보다 더 좀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되지 않은 선형의 생각이 아니라 비선형 생각이라고 칭하는데 non linear thin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톡톡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체계화된 생각, logical thinking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이제 뇌과학에서 최근에 밝혀져서 더 신경을 쓰게 됐죠. 인간은요. 숙면을 취할 때 지금 얘기한 그 복잡한 생각의 세계들이
착착착착 좀 정리되어서 경납된 상태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숙면에 좀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이 표출되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다양한 형태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정돈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숙면을 취하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액체 상태이지만 잘 융합된 상태로 그것이 존재한다 하는 믿음을 우선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생각을 조금 더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메모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경험의 세계를 누적하는 것이죠. 이 경험의 세계를 계속 메모로 남기시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한 줄 일상 기록 무엇인가를 하면 시간 쓰고 그 한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가 깨달은 거 키워드 하나 정도로 꼭 넣어 놓으십시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한 생각들을 정돈해서 경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책을 읽은 거, 지식 기록 메모하는 거 다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누구와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이 감정 기록도 감정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메모하면서 정돈된 형태로 경납하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합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상상의 세계입니다. 선험적인 생각의 세계라고 그냥 우리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계획을 하죠. 아직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그냥 상상으로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구상을 메모하기도 하죠.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프로젝트 플래닝 같은 걸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기 전에 구상 기록을 먼저 쓰세요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메모를 하면 우리의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생각이 정형화되고 나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제가 작년에 낸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의식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면 그걸 이제 히스토리 박스라고 하는데 나의 한 달을 좀 잘 정돈해보는 메모 작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조금 정돈한 상태로 다시 경납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제 사변이성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의 무엇에 대한 생각, 특히 인생관의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할까 마인드박스 보신 분들은 소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사례를 보셨을 텐데요.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정돈을 쫙 해보면 소비에 대한 나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소비 욕구의 본원성 여부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 이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환경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 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믹스한 것이 나의 소비에 대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마인드박스를 통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정돈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메모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을 조금씩 정형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정형화의 작업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형들 그것보다는 내가 주관자로서 정형화하는 것을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힘의 근저 또는 방향성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기재 같은 것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을 메모를 통해서 정돈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네요. 일주일 동안 조금 밀린 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조금 낮 시간에 노력하고 집중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